그럴 때 이제 아까 3.1운동 나왔습니다. 3.1운동은 대단히 여성의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흔히 우리 당연하게 보는 거 남성도 여성도 있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여성도 있었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시대에 아까 말한 그 국민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자도 봐주자. 여자도 인간이지. 이거 아니고 여성과 남성과 구분 없이 모든 조선의 사람들이 적어도 친일을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살았는데 그 중에 여성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만 봐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3.1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굳이 대단히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여학생 시위를 지금 사진에 올렸습니다. 한때 이게 기생들의 시위다라고 하는데 기생 시위가 아니고요. 이게 저기 여학생입니다. 이게 히사시감이라고 그러나 당시 이제 헤어스타일이었대요. 단발 친여성 하기 직전에 일본서 뭐냐면 이렇게 머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모노 입은 여성들 보면은 머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후카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볼륨 만든 거. 그래서 그렇게 한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사시감이 이 스타일 보고서는 이게 기생은 아니고 여학생 맞습니다. 제가 오늘 더 자료를 못 보여주는데, 그래서 당시 여학생 졸업사진 보면 다 이 머리하고 많이 찍었어요. 그 졸업식 기념사진에 돈 좀 들여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 여학생 사진인데 문제는, 이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가느냐,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 많죠. 예를 들면 뭐 학교도 학교 나는 네트워크 있죠. 그죠? 지역은 지역대로 있죠. 뭐 이런 식의 것들에 구분이 없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까지에는 가족, 여성은 3종지도, 3명의 남자를 쫓아가는 것이 여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가정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집 밖으로 나오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학교, 아까 여학교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학교. 그 다음에 뭐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근대적인 조직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3.1운동 지금도 이제 계속 그 독립운동가 여성들 이제 그 서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70년 동안 270명 여성 독립운동가 서운했거든요. 근데 지난 4년 5년 사이에 276명 졌습니다. 어제 그저께서 8.15까지 제가 안 세어봤고요. 근데 몇 명 좀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광복 70년에 했었던 여성의 독립운동가 그 서운자 수보다 지난 4, 5년 수가 될 정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이 여학생들에 대한 활동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학생 했다고 해서 감옥까지는 안 왔어요. 시위했다고. 근데 독립운동 서운할 때는 이제 수형 기록, 옥고기가 이런 걸 따지는데, 그래서 여성의 활동 또는 또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남학생들도 뭐 학생운동하고 이런 경우에 정학당하는 것도 요즘은 독립운동으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뭐냐면 일상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항일의 정신, 항일의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3.1운동에서 여성이 중요해지는 것은 또 아까 그러고 나서 등장한 임시정부에서의 그 남녀노소, 여성에 대한 것을 임시원장이 늘 정도로 여성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은 여성을 봐준다가 아니라 여성의 이런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은 전체적인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학생이 주도한 데가 바로 개성의 시위. 많은 경우 뭐 민족대표가 선언서를 미리 뿌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이제 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 남성입니다. 그런데 3.1운동에서 여성이 주도해, 그 여학생이 주도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는 부산이고요. 하나는 개성입니다.
개성의 호수던 여학교 이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여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맨 오른쪽에 위에서 일신여학교에 이제 깜빵 갔다 온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3.1운동 끝나고 나온 여성들인데 여기는 단발은 별로 없죠. 단발은 한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많은 경우 여학생들은 여성 교육을 시킬 때의 초창기의 모습은요, 여성들에게 특히 미션계의 여학교들은 등록금을 안 받아요. 그냥 미션 그 후원 지원금 있으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제공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 여자끼리 그래 보내는 거진 내가 봐줄게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당시 여학교들은 일제시대 때 내내 많이 그랬고요. 또 여학교라고 했을 때에 도시에 있다고 해서 다 도시 여학생만 오지도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유학을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관수는 천안 여성 아닙니까? 근데 이화학당으로 유학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서울에 와 있으면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많은 그 여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호수던 여학교의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호수던 여학교는 개성에 있었지만 이 45년 6.25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대전에 있어요. 대전 호수던 여학교가 바로 그 호수던 여학교입니다. 호주 남감리교에서 이제 후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의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를 다녀 기숙사 생활을 해. 공부도 같이 해. 밥도 같이 먹어. 여기는 김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김장하는, 여학교 김장하고, 실습하고 수업받는 장면들인데,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야, 3.1운동 일어났댄다. 야, 독립 만세 시위 한대더라. 근데 선언서가 이렇게 뿌려졌대더라. 개성에서 이제 이 호수여학교를 졸업했던 이제 권혜라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권혜라라는 여성이 호수여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화학당의 보육과정, 완전 대학과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약간 여고 고보를 나온 다음에 대학교는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좀 더 고등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늘대 대표적인 거 하나 만든 게 바로 유치원 교사를 만드는 보육교사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를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이 호수던 여학교의 부설 유치원 선생을 하던 권혜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서울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많이 활달한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분명히 독립선언서를 개성에 뿌렸다는데 33조 하면 오하영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뿌렸다는데 왜 안 갖고 나오지라고 봤더니 그 남성 그 목회자들 분들이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닌다면서 쭈빗쭈빗 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권혜라가 가가지고 남자 서기를 빨리 내놔 이래가지고 예배당 지하에 숨겨놓은 걸 꺼내와서 여학교에 갖고 와서 여학교에 이제 거기 여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선배님이자 동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 교회 시설이니까 거기 전도 부인들이 또 같이 삽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3월 3일 날 거리에 시위를 나갑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도고보의 남학생들과 개성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이제 불을 땡기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학생들이 했다. 근데 여학생 어떻게 했냐? 여학교라고 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자기네들이 의논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시킨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지 시집 잘 간다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런 일신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신여학교도 부산의 일신여학교는 그래서 경남 지방의 첫 번째 시위를 먼저 한 걸 바로 부산 일신여학교입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학교에 있는 여선생님들, 자기 선배들입니다. 동문이다 선배이고 여학생들은 그 안에 이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의 네트워킹화 되고 그러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죠. 그래서 저는 3.1운동에서 여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네트워킹, 그래서 여성들의 네트워킹이란 말을 3.1운동 여성의 네트워크가 처음 사회적으로 가동됐다. 그러니까 무슨 운동한다, 모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항일운동의 네트워킹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여성들끼리 또 이제 이거는 만주 지방에서 이제 그 1910년 이제 일제 강점이 되고 난 이후에 국내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독립운동 하려면은 일제 점령해서 힘들다. 그래서 가까운 곳 만주 지방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는 한 의병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서간도 북간도 이런 쪽으로. 거기에 살던 여성들끼리 이름으로 대한독립 여자선언서라는 것을 냅니다. 1919년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여성들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성들이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여기 보면 한글로 썼죠. 이거 이제 독립기념관에 이게 이제 원본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독립기념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 안여자들도 나라를 잃은 거에는 울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항의를 하는데 여성들도 나선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여성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자신들의 이름을 쭉 이제 여기에 연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죠.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렇게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3.1운동의 과정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당시에 조선 인구 중에서 10% 일본 사람들이 그 기록한 거에 의하면 2천만 조선인 가운데 200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외는 좀 더 하겠죠. 이럴 때 그 여성들의 참여, 이거는 이제 빙산일각입니다. 자료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록이 안 남았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러한 삶을 선택했었던 여성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새 국민에 대해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이러니까는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 남녀노소가 똑같이 주인이 되는 우리는 민주국가다라는 말을 지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고 배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모습이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이 여성들의 운동 조직도 활발해집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한 것들이 결과로 해서 결국 이런 네트워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20년대 이후부터는 뭐 남녀를 분문하고 대단히 활발한 사회운동, 아까 어린이 얘기했잖아요. 어린이 운동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어린이라고 해서 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찾는 데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어린이 운동, 노동 운동, 청년 운동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 여성들도 여성들끼리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근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의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게 바로 근의회라. 1927년에 근의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인 동시에 그들의 여성운동 동시에 뭐가 된다? 독립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적인 관점만에서도 변화하지만 동시에 그 젠더가 사회적 주체로서 변화되는 모습은 바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영역과 함께 간다. 그래서 일제시대 여성운동의 본령은 친일하거나 이랬던 여성들의 여성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복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분단이 또 작용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성들은 이제 3.1운동을 겪으면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여성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성들이 아주 낯선 공간, 그래서 바로 거리입니다. 또 깜빵입니다. 감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시 외신이 이제 한국 상황을 막 보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암리 사건 보도한 것도 스코필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외신 나간 것처럼 그 외신 보도된 것 지금 자료가 남아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거기 여러분이 자료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 한 부분입니다. 1919년 3월 1일 2시에 파고다 공원을 출발해서 대한문으로 가서, 대한문은 지금 덕수궁 정문이죠. 대한문으로 가서 힘껏 만세를 부르고 광화문으로 가서 만세를 부른 후 서대문 쪽으로
가면은 거기 지금도 프랑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터입니다. 프랑스 영사관과 미국 영사관, 지금 미국 대사관 저에 있는 그 정동 근처입니다. 대충 그림을 이제 여러분 서울을 그려본다면 이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행진을 제지하는 기마 헌병들이 있었으며 군중이 총독부로 나아갈 때에 고등관들이 칼을 뽑고 마주 나오면서 칼을 휘둘러 여학생의 등을 찔러서 7.5cm 길의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넘어진 여학생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이가 부러지고 코와 입술이 터지고 걷어차인 다리는 멍이 들었다라고 외신이 이거를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3.1운동의 모습은 어찌 본다면은 등산의 일각입니다. 그럼 33인이 어땠고 이런 거 있죠? 그거만이 아니고 3.1운동은 짧게는 3, 4, 5월 석 달의 운동이고요. 길게는 그 다음에 강우구 열사가 이제 그 총독한테 이제 폭탄 던졌던 사건까지 해서, 그리고 처형당하는 것까지 해서 1년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치호 아마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친일파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윤치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윤치호는 3.1운동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된 여학생들의 모습이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증오와 분노의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군중들을 자극해서 3.1운동이 더 커진 거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학생의 모습이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여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학생이 좀 많지만 당시 여학생 아주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신여성 되고 뭐 이렇게 시집 잘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배운 여성으로 틱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학교 보내놨던 얘네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망가진 처참한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남녀를 불문한 당시 조선인 민족의 모두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옥에서 죽은 유관순이 3.1운동을 상징하는 모습들처럼 거리나 또는 감옥에서 여성들의 모습이 가장 급진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감옥입니다. 몇 년 전에 3.1운동 100주년 때 나왔던 함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유관순이 뭐 지금 서대문 형무소의 여자 감옥을 8호 옥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보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유관순과 8호 감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유관순이 있죠. 어윤이, 고내라, 신명철, 이들은 개성 얘기해서 호수돈 여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내라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고요. 어윤이나 신명철은 전도 부인이고, 신명철은 그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과는, 그리고 임명에는 파주에 이제 만삭의 여성이었는데 깜빵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깜빵이 출산처가 되고 그 다른 여성 감방 동지들이 그 아기를 이제 돌보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거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여성은 대단히 낯선 거죠. 그런데 감방까지 갔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취재했었던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들 회고록이 이제 해방에 나온 걸 보면은, 감방에 경찰서 조사를 받는데 죄는 남자인 줄 알고 여성과 관련된 거 하나 안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디다가 놓고 취재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경찰서 현관에 그 신발 놓는 데에 쭈그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가는 남자들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여자와 남자 구분의 어떤 감옥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대 감옥에서 여성 감옥이 한국에 등장할 때의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양화는 여러분 잘 아는 수원 기생, 그 김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말하면 깜빵 동기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근대적인 형벌제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정근대 시대에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재판에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3.1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여성이 항일의 현장에서 별로 그들만의 근대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럴 때 깜빵에 갔을 때 누구 집 딸 이렇게 안 와요. 이름을 부르죠. 그 개인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깜빵 생활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서 그들을 겪는 것은 바로 일제 관원에 의한 일제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까 받은 것처럼 감방에 같이 있는 여성 동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근거는 감옥 생활의 감방 생활이 몇 달 가고 몇 년 가기도 합니다. 또 이 형 집행 받기 전까지 이제 그 미결 상태에서도 있거든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처참한 현실이지만은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깜빡이 노래를 불러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권혜라라고 하는 여성은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오늘 안 나왔지만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김시현이라는 남자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3.1운동 때 깜빵 갔다 나오고 나서 웅변을 참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근데 여학교 나왔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니까 당연히 노래도 잘했는데 목소리가 좋았대요. 근데 깜빵 동기 중에 하나가 아까 김양화 수원 기생입니다. 김양화랑 이제 약간 꿍짝이 맞았나 보죠. 꿍짝이 맞았던 점 이렇게 서로 이제 이게 기질이 좀 비슷했는지 그래서 그 김양화로부터 그 박연폭포 가사를 개사한 개성남봉가라는 그 우리나라 서도 민요에다가 를 개사해가지고 이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하고 나와가지고서는 그 웅변을 잘해서 웅변대에서 상도 먹습니다. 상도 탈 때에 1등 먹을 때에 웅변의 내용이 저거 불온해 라고 일본 경찰이 금지하니까 에이 그럼 내가 노래나 한마디 하리다 라고 해가지고 알려진 게 바로 이 감옥의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이거는 김양화한테 뺏었던 박연폭포의 가사를 개사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발가벗기고 붉은 옷 입힐 때는 피눈물 뿌렸고만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면은 붉은색 옷을 바꿔 있습니다. 회색 옷에서.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에. 그래서 보세요. 여성이 감방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남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몸에 뭐 있으면 안 돼. 그걸 검문을 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알몸으로 그걸 하거든요.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안 겪고는 아니겠죠. 자, 그럴 때에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면서 이제 빨가벗기고 붉은 옷을 입게 됐을 때에는 정말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피눈물을 뿌렸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배고픈 건 다른 어떤 고통 못찾기 힘든 겁니다. 감방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깜빵에서 먹었던 가다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는 일본말로 그러니까 형태. 우리가 이 가다 폼이 좋다 할 때 가다 바로 그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틀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넣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줄 때 보면 여기 보면요, 이 제수양 식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형량에 따라서 밥 주는 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밥을 넣고 이제 이렇게 이 통에다 밥을 쿡 담아서 꽉 누르는 거야. 그리고 식판에다가 탁 엎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뭐 밥을 이렇게 퍼서 주거나 주먹밥을 정선해 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다벌 탁 주는데 가다벌 줄 때에 형량이 센 사람은 밥을 조금 줘야 되지. 조금 줍니다. 조금 주니까는 그럴 때 이제 그 누르는 위에 이제 이게 도장처럼 이제 위에서 누르는 이게 이제 상상해 가십니까? 틀에다가 이게 두꺼우면 밥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얇으면 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형무소에서 줬던 가다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눌려진 밥인 거죠. 바로 여기 누른 콩밥 바로 그겁니다. 깜빵에 가서 먹는 이 가다밥은 콩이 50%, 좁쌀이 30%, 그 다음에 현미가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콩밥이라는 말 나오는 겁니다.
절반이 콩밥이니까. 그래서 누른 콩밥은 바로 겁니다. 한 접시 누른 콩밥, 누른 밥은 바로 누른 밥. 가다밥에 눌러서 준 거니까. 그래서 한 접시 누른 콩밥이 일단 밥이 오면은 참 현실은 처참하지만 배는 고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철없이 기뻤다. 그러니까 깜빵 생활을 했던 여성이 쓴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의 원 멜로디는 김양화 기생한테 배웠던 그 박연폭포 가사에 대해 썼던 겁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여성들의 새로운 경험이 등장합니다. 정상 국가였다면, 독립된 국가였다면 깜빵에 갈 일 없었던 여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어쨌든 깜빵을 갑니다.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신간빈이라는 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몇 년 전에 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거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박정현도 하고 몇 명의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의 노래라 해가지고 그 연주하고 이제 공연도 했었거든요. 이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자, 바로 8호 감방 또 다른 여자 감방의 노래입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항일운동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항일의 한 현장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로 얻었던 깜빵 생활, 그 깜빵 생활의 경험은 그들 평생 가겠죠. 그랬을 때 그들의 의식은 독립에 대한 의식은 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낯선 공간 거리와 감옥에서의 산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임명입니다. 파주 여성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어쨌든 여성들의 경험, 독립운동 과정이 거창한 처음부터 계획된 누군가의 이게 아니더라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선택했었던 행동, 그게 바로 항일이었고 그 결과로 감방도 가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 대한 새로운 눈, 항일에 대한 새로운 자각, 그리고 내 삶에서 절대 이건 안 돼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항일의 마음을 키워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문 형무소에서 여성 수용자들 사진입니다. 감옥에 가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일본 이제 관원들은 이거를 이제 그 주의 인물 해가지고 감시 인물 해가지고 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가 지금 한 600여 장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만 거고요. 이거의 원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남성 수용자도 있지만 여성 수용자도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1운동과 3.1운동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직업의 현장에서 이제 항일을 하게 된 여성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호사 얘기입니다. 박자혜라는 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박자혜는 간호회, 그러니까는 간호사들의 친구,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간호사들의 그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3.1운동 때에 간호사니까 그 시위하다가 이제 다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세하는 시위하는 조선 사람들을 때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칼로 찌르고 이러다 부상가 생기니까 그들을 간호하면서 간호사라고 해서 이게 이 민족의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간호회입니다. 이 간호회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박자혜라는 인물인데 박자혜는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여러분 신채호 선생 들어보셨죠? 네, 신채호 선생 부인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박자혜는 궁녀 출신이에요. 궁녀였어요. 직업이 궁녀였는데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는 궁녀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궁녀가 이제 그 엄비, 그러니까 명성황후 고종의 후비인 엄비가 왕실이 돈 데서 했던 학교 숙명학교, 진명학교가 있거든. 남자는 양정학교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숙명학교에서 단기 코스로 기획과정을 만들고 거기를 다녀요. 이 박자혜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을 끌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와가지고 1914년에 그 일제가 총독부 영으로 이제 산파 규칙을 산파. 조산소 아시죠? 여상 그 산파 조산원 그거는 여성의 직업 교육의 하나로 이제 산파 규칙을 만드는데 이 산파 규칙 그 산파가 조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산파를 차릴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건 산파입니다. 산파 파산이 아니라 산파. 그 옛날 거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요. 산파, 이건 나중에 이제 인사동에다 치렀던 건데, 산파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의 산부인과나 등등의 간호사도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자혜는, 이 산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총독부 의원의 이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3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궁녀 출신이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삶을 끌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던 여성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직업으로서 간호사가 됐었던 사람인데, 동시에 3.1운동을 보면서 이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들도 3.1운동에 같이 동참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간호회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회를 하다가 이제 몇 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조사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3.1운동 직후에 사람들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상하이로 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희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상하이로 갑니다. 박자도 그때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를 갔다가 상하이와 연결된 또 하나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만주 쪽도 있지만 3.1운동 이후에는 이쪽 상하이 위에 북경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럴 때에 박자혜는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북경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 또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이민하면은 같이 온 그 한국 사람들 같이 옆에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서간도나 북간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랬지만 이제 3.1운동 이후에 북경이나 상하이에 있는 조선인들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당 이회영 들어보셨죠? 이회영 선생, 육형제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 갔다. 근데 그 이회영 선생이 3.1운동 이후에는 북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부인이 이제 이따 보겠죠. 이제 이은숙 여사인데 여기에 이제 신체호 들랑달랑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한말에 애국개몽을 글 썼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독립의 기계를 살리면서 무장투쟁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운동의 상황이 바뀌면서 운동의 방법도 계속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은숙 여사의 중매로 이 호랩이 신채호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박자혜는 신채호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21년인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을 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하는 남성들 계속 옮겨 다녀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남성들이 그다지 집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박자혜는 아이를 데리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신채호의 부인이라는 걸 일본에 이제 계속 감시를 받죠. 그러나 자기는 또한 자격증이 있어. 뭐 산파 자격증.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 독립운동하고 이제 해외에 왔다 갔다 하고 감방 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가 조선을 차립니다. 그러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당시 동아일보에 시켰던 겁니다. 냉골에 그 온도 그 방바닥은 이제 그 차고 기상,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배가 이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는 무릎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울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채호 부인 방문기 해가지고 신문에 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도와도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 산파 출신으로 돈 번 독립운동 여성 정종명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산파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 막 기르고 돈 주고 막 거의 막 왕언니 역할도 누님 역할도 해줬지만 박자해는 그렇게 돈은 또 못 벌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신채호 선생은 32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개인의 일생 여성으로 삶을 본다면 대단히 힘든 삶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는 끊임없이 간호사와 산파라고 하는 자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일부가 항일로 있었던 여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